급식실 아줌마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해? 부산 해운대의 화려한 웨딩홀. 최정희의 손바닥이 신부 강수아의 하얀 뺨을 가격했습니다. 짝! 충격에 비틀거린 강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학교 급식실에서 국이나 퍼주는 사람이야. 배식대 앞에서 앞치마나 두르고 서 있는 사람 딸이 감히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 하지만 최정희는 몰랐습니다. 신부 어머니 강민정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식품 산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린테크 그룹의 실제 오너라는 것을, 연매출 5조 원, 전국 학교와 병원 급식의 70%를 장악한 거대 기업의 총수, 64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최정혜 씨,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겠네요. 강민정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바다가 보이는 천장 높은 홀에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부 강수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드레스 피팅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아야, 넌 잘할 거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잖아. 강민정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죠. 40년간 급식 조리 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강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저를 차갑게 대하시는데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 너처럼 착한 아이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 강민정은 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최정희라는 여자, 우진산업자재 회장 부인.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경멸과 오만함을 강민정은 이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6개월 전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급식실에서 일하시는군요. 최정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드님과 우리 딸이 사귀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였죠. 태준이가 간호사랑 사귄다고 해서 괜찮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급식실. 최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집안 따지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요. 우리 태준이가 워낙 마음이 넓어서. 그날 이후 만남 때마다 최정희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돈,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죠. 아, 저는 골프를 못 쳐서. 아, 그러시구나. 그럴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매일 급식실에서 일하시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는데 사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맞다. 명품 이런 거 관심 없으시겠네요. 급식실 일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정은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그때 피팅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정희가 들어왔죠.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어? 리허설 시작해야 하는데. 최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곧 준비 끝납니다. 강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정희는 강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대여한 검은색 한복이 몸에 맞지 않아 어색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사돈, 내일 하객 중에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이 오세요. 우진산업이 부산에서 꽤 알려진 회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최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그냥 음식 관련 사업 하신다고만 하세요. 굳이 급식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강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정희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들으셨어요? 사돈.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강민정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습니다. 최정희가 나가고 강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수아야. 강민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이사. 네, 회장님. 전화 너머에서 5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산업자재. 우리랑 거래하는 곳 맞지? 네, 연간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전국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이 있습니다. 우진산업 전체 매출의 7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 자료 정리해서 내 메일로 보내. 무슨 일이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강민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최정혜 씨, 당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요.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웨딩홀은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이었고 신부 측 하객들은 수아가 근무하던 병원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죠. 강민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 차림의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오태준이 입장했습니다. 180cm의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우진산업자재 전무이사의 아들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강민정의 눈에는 어딘가 나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최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마마보이. 드디어 신부 입장 순서. 강수아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홀로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입장하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정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신부 정말 예쁘다. 근데 신부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봐. 어머니는 저분인가? 한복이 좀 어색하네. 뭐 하시는 분이래? 글쎄, 신랑 집은 우진산업인데 신부 집은 잘 모르겠어. 강민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사람은 우진산업의 오랜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내내 신랑 집안 자랑만 늘어놓았죠. 신랑 오태준 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우진산업자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진산업은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자재 전문 기업으로 신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 강수아 양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마치 강수아는 그저 들러리인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강민정의 주먹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오철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산업을 아껴주시는 여러 사장님들, 5분 넘게 이어진 인사, 그리고 신랑 어머니 최정희의 차례. 감사합니다. 우리 태준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녀는 강수아에 대한 칭찬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안 자랑만 늘어놓았죠. 드디어 신부 어머니 차례. 강민정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어머니 강민정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평생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순간 하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급식실? 아, 그러니까 그냥 조리사? 최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40년 동안 부산대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제 딸을 키웠습니다. 강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수아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태준 씨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녀는 강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씨 부모님,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비록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딸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강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최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굳이 급식실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뷔페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 테이블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주스를 쏟은 것이었죠. 오렌지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에 번져나갔고 옆자리 하객의 드레스 끝자락까지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피해를 입은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최정희의 친구였는데 수십만 원짜리 드레스가 망가진 것에 화가 났죠. 웨딩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알바생이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손이 서툴렀고 오히려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거야. 최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거친 숨결에 따라 흔들렸죠. 똑바로 못해? 이래서 알바생들은 안 된다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더욱 당황했죠. 우리 같은 귀한 손님들이 쓰는 홀인데 제대로 해야지. 최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까 평생 알바나 하고 살지. 이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잖아. 하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결혼식 분위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너희 같은 하층민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결혼식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강민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그녀. 굵은 손가락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육체 노동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침에 새로 산 것이었죠. 젊은 친구,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감사한 눈빛으로 강민정을 바라봤죠. 강민정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주스를 신속하게 닦아내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얼룩진 테이블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심지어 드레스에 묻은 얼룩까지 제거하는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강민정은 40년간 급식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신부 어머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 겸손하신 것 봐. 하객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정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혈은 못 속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또렷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급식실 출신 아니랄까봐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네요. 순간 웨딩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고급 웨딩홀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 딸 결혼식에서도 급식실 아줌마 티를 못 버리네.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신부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나? 최정희 씨 원래 저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강민정은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꽉 쥔 주먹에서 하얀 관절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죠. 아이고 사돈. 최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만 하셨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시나 보네요. 우리 집안의 급식실 아줌마가 사돈으로 들어오다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산업 같은 부산의 중견기업 집안의 말이에요. 정말 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보고 계신데. 강민정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최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희가 알아채지 못한 64년간 숨겨온 무언가가. 그래도 뭐 우리 태준이가 워낙 착해서 이런 집안 딸도 받아준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돈. 최정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강수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격한 움직임에 흔들렸죠.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엄마 그만 모욕하세요.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최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엄마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강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급식 조리사가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어머님 회사 직원들도 점심 급식 먹잖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최정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급식실 아줌마 딸 주제에.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최정희의 손바닥이 강수아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웨딩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수아의 하얀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 충격에 비틀거린 그녀를 오태준이 겨우 붙잡았지만 그뿐이었죠.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 급식실 아줌마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주제에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최정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학교 급식실에서 국이나 퍼주는 사람이야.
배식대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서 있는 사람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야?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몇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죠. 강민정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강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참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요. 강민정은 딸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최정희, 당신은 오늘 최악의 실수를 했어요.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엄마, 오태준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오늘 우리 결혼식이잖아. 닥쳐. 최정희는 아들마저 일갈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며느리를 내가 교육시키는 거니까.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겠어. 급식실 아줌마 딸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다니. 그때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축하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최정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사회자의 다음 말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린테크 그룹에서 보낸 화환입니다. 그린테크 그룹? 최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린테크 그룹. 대한민국 최대의 식품 기업이자 우진산업자재의 최대 거래처. 연간 8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는 초특급 VIP 고객이었죠. 그린테크 그룹이 왜 우리 아들 결혼식에 화환을? 최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봐. 그린테크 그룹에서도 알아본다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린테크 그룹에서 우리 아들 결혼 축하한다고 화환을 보냈대요. 그린테크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시죠? 하지만 사회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장관님, 부산시장님, 교육부 차관님 화환도 도착했습니다. 웨딩홀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장관이랑 시장이 화환을 보냈다고? 우진산업이 그 정도로 큰 회사였나? 이상한데. 저 정도 규모 회사 아들 결혼식에 고위층이 화환을? 최정희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정도로 유명한가? 그녀는 남편을 돌아봤지만 오철민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강민정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벌써 움직였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회장님, 지시만 기다립니다. 마이너스 김상현 이사. 강민정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전면전이다.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강수아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장을 나섰죠. 수아야. 강민정이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강민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겠지? 네, 엄마. 차가 떠나고 홀로 남은 강민정.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인 하늘이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한편 최정희는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교육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급식실 아줌마 딸이 감히 어디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2차를 가며 신부 욕을 계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집안도 형편없고 엄마는 급식실 아줌마.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그러게 정이야.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나 같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했어. 친구들의 동조에 최정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밤 11시 그린테크 그룹 본사 최상층.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강민정은 오랜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빌딩.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최상층에는 극비리에 운영되는 그린테크 그룹의 전략실이 있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상현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53세의 그는 강민정과 함께 30년을 일한 최측근이었죠. 김 이사 모두 모였나? 네, 회장님. 임원진 전원 대기 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테이블을 둘러싼 15명의 임원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 그린테크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앉으세요. 강민정이 의자에 앉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64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강민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사 일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일반 조리사로 일했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정의 특별한 경영 철학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강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우진산업자재. 그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산업과의 거래는 연간 8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들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강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하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정당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네. 6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는 거죠.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김 이사, 준비한 자료 있나? 네, 회장님. 김상현이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산업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우진산업자재의 탈세 정황, 불량식자재 유통, 노동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아. 관계기관에 모두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강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44년 전 저는 20살의 급식 보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도 급식실에서 일하셨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숙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30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의 작은 급식 용역 회사였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제공하는 고귀한 일이라고.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금 그린테크는 직원 5만 명, 연매출 5조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현장에 나가 직접 급식을 만듭니다. 왜일까요? 강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최정이라는 여자는 그것을 모욕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를 멸시하고 제 딸을 때렸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5만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급식 노동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임원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일제히 대답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수아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최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취소. 급식실 아줌마 딸이 무슨 신혼여행이야? 대신 내일부터 살림교육 시작이니까 알아둬. 강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 엄마가 급식실에서 일했으니까 너도 잘하겠지? 구역질 나는 말들이 계속되었지만 강수아는 참았습니다. 오태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날 밤 강수아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견딜 수 있어요. 강민정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다음 날 아침 부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테크 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모든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오랫동안 베일에 쌓였던 강민정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모두가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린테크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강민정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옵니다. 강민정 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연매출 5조 원의 거대 기업을 이끈 전설적 인물이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걸까요? 아침 뉴스는 온통 강민정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확히 9시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릿빛 피부, 굵은 손,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 안녕하십니까? 그린테크 그룹 회장 강민정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사진을 찍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44년 전 급식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부산대학교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 일을 하고 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급식실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저는 급식 조리사입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조리사일 뿐이죠. 그녀의 대답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제 우진산업자재라는 회사의 경영진 가족이 급식 노동자를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진산업 회장 부인 최정혜 씨가 제 딸의 결혼식에서 급식실 조리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폭행이라니요? 네.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급식실 아줌마 딸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한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어제 결혼식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화면에는 최정희가 강수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진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린테크 그룹은 오늘부터 우진산업자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급식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800억 원. 우진산업자재 전체 매출의 75%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진산업자재는? 그들 기업의 생존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을 뿐입니다. 강민정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급식은 더럽거나 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제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급식 노동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정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정희 씨, 당신은 급식 조리사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당신이 모욕한 그 급식실 아줌마가 바로 당신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이 회견장을 나가자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속보 그린테크 그룹 강민정 회장 64년 만에 얼굴 공개. 급식실 아줌마 딸이라고 때린 시어머니. 알고 보니 5조 기업 총수. 그린테크 우진산업과 연 800억 거래 중단 선언. 급식 노동자 모욕한 대가. 우진산업 위기.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바로 그 시각 우진산업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린테크에서 거래 중단 공문이 왔습니다. 오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20년 거래처가 갑자기? TV 보세요. 그린테크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직원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강민정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죠. 그때 최정희가 회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오철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린테크 회장이, 당신이 어제 때린 그 신부 어머니가 그린테크 회장이야. 최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뭐라고? 그 급식실 아줌마가. 급식실 아줌마가 아니야? 그린테크 그룹 회장이라고. 연매출 5조의 대기업 총수란 말이야.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거래 재검토하겠답니다. 현대건설도 계약 취소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요. 노조에서 비상총회 소집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한가예요. 모니터를 보니 우진산업의 주가가 35%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최정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식품안전처에서 특별감사 나온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들어온답니다. 삼중고였습니다. 그린테크와의 거래 중단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정부 기관까지 움직인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갑질 시어머니, 숨겨진 검을 건드렸다가 회사 파산 위기, 급식실 아줌마 무시했다가 연 800억 거래 날렸다. 최정희 갑질, 우진산업 몰락의 시작. 결혼식 폭행 동영상은 조회수 1,500만을 넘어섰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최정희 갑질이 올랐죠. SNS는 더 뜨거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신부를 때리다니. 저런 인간이 회장 부인이었다니. 역겹다. 급식 조리사 무시하지 마라. 너희가 더러운 인간들이다. 강민정 회장님 존경합니다. 64년간 현장 지킨 진짜 기업인. 갑질의 대가를 똑똑히 보여준 케이스.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 최정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진산업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질 기업 우진산업 규탄한다. 최정희는 사과하라.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직원들도 동요했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야? 월급은 나올까?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 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정희의 갑질 행위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라.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회사 내부에서도 반란이 시작된 것이었죠. 3일이 지나고 저녁 최정희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정희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급식 조리사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강민정 회장이 그린테크 회장인 줄 알았습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정희는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으로 호의호식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렸죠. 일주일 후 환경부 감사팀이 우진산업에 들이닥쳤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량식자재 유통,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기, 위생기준 미달. 감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업 정지감입니다. 과징금도 수십억은 나올 겁니다. 오후에는 국세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장부와 매출 축소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탈세입니다. 추징금이 15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우진산업은 3중 초격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끝인 거야? 최정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회사는 법정 관리 들어갈 것 같대. 우리 개인 재산도 압류될 수 있고. 오철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태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준아.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수아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거야? 왜 수아를 때린 거야?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린테크 회장인 줄. 그럼 급식 조리사면 때려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오태준의 절규에 최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한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회장님께도 용서를 구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최정희는 결국 그린테크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정희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린 채 울부짖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갑질한 여자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나? 자업자득이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강민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강수아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수아야. 최정희가 강수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엄마께 말씀 좀 드려줘.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강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이대로면 정말 끝이야. 그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급식 조리사를 멸시한 대가예요. 강수아는 돌아섰습니다. 수아야, 제발. 최정희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강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우진산업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30년 역사의 중견기업 몰락, 갑질의 대가, 파산 위기에 처한 우진산업 이야기.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정희의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 오철민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최정희가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강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최정희 가족은 이미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평수도 15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50평 타운하우스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이제는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강수아가 들어왔을 때 최정희는 부끄러움에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한때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강수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시다시피 우진산업의 탈세와 횡령 건으로 아버님과 태준 씨가 실형을 받을 상황이에요. 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회사 빚이 300억이 넘죠. 개인 보증을 서신 거 아시죠? 강수아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최정희의 눈앞에서 춤을 췄죠.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최정희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빚의 절반을 탕감해드리고 아버님과 태준 씨의 형사고발을 취하겠대요.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10년간 급식 조리사로 일하셔야 해요. 그린테크 그룹 소속으로요. 최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급식 조리사를 10년이나? 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하고요.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돼요. 그럼 아버님과 태준 씨는 감옥에 가야 하고 빚도 전액 갚으셔야 해요. 강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성실히 일하셨다면 작은 식당을 열 기회를 드릴 거예요. 물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최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빽빽한 조항들 사이에서 10년이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보였죠.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최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부산 해운대의 한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 급식 책임자가 최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전층 푸드코트 조리와 청소 전부 담당이에요. 오전 9시까지 끝내야 해요. 최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냄비들,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싱크대. 하지만 참아야 했죠. 가족을 위해서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명품 가방만 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기름 범벅 냄비를 닦아야 했습니다. 아야.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을 수도 없었죠. 고무장갑은 물과 기름으로 미끄러웠으니까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 500인분, 식재료 손질 100kg, 바닥 청소 300평. 오전 9시가 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심했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은 후유증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50대 조리사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첫날이라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박 씨의 친절한 말에 최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나는 수아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SNS 지옥. 출근길 버스 안에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TV에 나온 그 갑질녀. 급식 조리사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대. 인과응보네.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푸드코트 청소를 하던 중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최정희 씨 맞네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사진은 찍지 말아주실래요? 왜요? 창피해요? 급식 조리사가 창피한 일이에요?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최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백화점 푸드코트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돌아보니 옛 친구 김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샤넬백을 든 그녀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죠. 정말 너야? 이게 무슨... 최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최정희 앞에 놓았죠. 불쌍해서 주는 거야. 커피라도 마셔. 그리고는 혀를 차며 가버렸습니다. 즉,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니? 최정희는 그 10,000원을 들고 청소도구와 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울었죠.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구나. 한 달 후 어느 날 강민정이 최정희를 그린테크 본사로 배치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 최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정이 나왔습니다. 일은 어떠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계속하시죠? 가족 때문에. 강민정이 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한 건 아니군요. 그저 벌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최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강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 9년 10개월이 남았으니까. 어느 겨울날 새벽, 같이 일하던 60대 조리사 이 씨가
푸드코트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도 없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대요. 병원 영안실, 텅 빈 곳에 이 씨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최정희는 그 앞에서 말없이 밤을 지켜줬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엄마였을 텐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최정희는 좁은 원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최정희는 진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만 채우면 변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찍어봐, 갑질녀가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최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 오철민은 72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구욕이 시작됐죠. 어이, 경비 아저씨. 입주민이 불렀습니다. 30대 젊은 남자였죠.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 이것 봐, 또 섞여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그 우진산업 사장이었잖아. 갑질하다가 망한. 꼴 좋구나. 오철민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오태주는 작은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이 되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신입사원. 그것도 그 악명 높은 갑질 가족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야, 오태준. 커피 타와. 아메리카노 3잔, 라떼 2잔. 네. 그리고 이것도 복사해. 백부. 오태준이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비서가 모든 일을 처리해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막내가 되었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우진산업 아들. 엄마가 갑질하다가 망한. 저런 집안애를 왜 뽑았대? 일요일 저녁 유일한 휴일. 세 사람은 좁은 원룸에 모였습니다. 최정희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오철민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오태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오늘도 힘들었지. 최정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잘 버티고 있어. 오철민이 아내의 망가진 손을 잡았습니다. 9년만 더 버티면 돼. 오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세 사람은 차가운 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화려한 야경. 한때는 그들도 저 불빛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최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망가진 손, 거친 손,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다시 시작할 그날의 희망이. 어느 날 저녁 최정희는 다시 강민정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포기 안 하셨나요? 네, 회장님. 끝까지 할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들 텐데. 최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벌도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워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해요. 강민정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최정희의 진심을 확인한 것이었죠. 매일 밤 최정희는 달력을 펼칩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내일도 버틸 거야. X표를 하나씩 그으며 날짜를 셉니다. 3650일 중에 오늘이 387일째. 아직 멀었지만 할 수 있어. 한때는 오만의 화신이었던 최정희.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그때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푸드코트로 향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온몸이 망가져가지만 희망을 품고 죄를 뉘우치며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것이 최정희가 택한 속죄의 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분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한 급식 조리사가 5조 원 기업의 회장일 수도 있고 그 조용한 택시 기사가 은퇴한 대기업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물주일 수도 있고 그 말없는 직원이 회사에 숨은 실력자일 수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지. 겸손은 당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급식실에서 밥을 주시는 분께,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역전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최정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속죄가 그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